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오늘은 막 정신이 조금 제가 산만하네요. 예, 방송을 해놓은 건 줄 알았더니 요 두 파트는 빼놓고 다음 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올리려고 보니까 요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 검색을 지금 해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참 요즘에 제가 아주 조금 말할까 모니터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면서 그것이 녹화를 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자,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전에 경학전서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책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봐야 된다라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글을 통해 가지고서 과대 포장된 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은 이 글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거품이 많이 끼고 모호한 내용이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각자가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야지만이 고전에 대한 두려움, 읽은 사람도 거의 없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한의사 사회에서 경학전서를 읽은 사람은 잘해야 진짜 2% 될까 말까 하죠. 부분적으로 조금 봤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 위세에 압도당해가지고서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글을 통해 가지고서 극복해야지만이, 각자가 극복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증지맥 중개연에 총구맥이 부익이 나면 부는 풍이 되고 기는 한이 된다. 이건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풍하고 한을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풍 안에 가벼운 것은 부고 긴한 것은 중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러니까 경중으로 보는 게 나은 거죠. 풍이 상하는 즉 위가 상하고 한이 상하는 즉 영이 상한다. 영이가 모두 병이 들어오면 골절본동하니 마땅히 발안해야 된다. 이런 조문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글이 정말로 중경의 글일까요? 이것은 후세 사람들의 주의 문자라는 거예요. 주의. 이게 바로 후세 사람들이 내경의 설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경강부에 만드는 거예요. 경강부에.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총구맥 부익인 골절본동하니 당발하냐다. 이것만 하고 이 부분은 무시를 해도 된다. 무시를 해도 된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조금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학문에 쇄신을 못해요. 맥경주여르되 풍은 양이고 한은 음이 되니 위는 양이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개념 논리죠. 개념 논리. 이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말잔치. 그러니까 풍인즉 양이 상하고 한인즉 음상해. 그러니까 각각 그 류를 따라서 상하게 한다. 위가 풍을 만난 즉 열이 발생하고 영이 한을 만난 즉 통하고 영이가 모두 병이 들면 골절도 번통하니 마땅히 발하니. 그러니까 맥경 또한 이거를 풀이해 놓은 거죠. 왕숙하가 중경의 글을 풀이를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후세 사람들이 여보세요? 나 녹화하고 있는데
아유, 오늘은 뭐 진짜 집에서 막 전화도 오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경 사후에 중경에 대한 증상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이것을 결정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종 기류의 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게 각종 기류라는 거예요. 풍은 양이고 하는 음이니까 풍은 또 위를 상하게 하고 음은 하는 또 음이니까 영을 상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각종 기류라는 거예요. 이 각종 기류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꼭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주역 건계에 나오는 말이에요. 건계.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는 끼리끼리 몰려 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를 각종 기류라고 하는 건데 이 뜻은 맞는 말인데 좋은 말인데 이 글을 여기다가 갖다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지 논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각종 기류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만 그 류를 어떻게 따를 것이냐. 자, 여러분. 그 육경변증은 뭐죠? 육경변증에서는 태양병이면은 태양병, 양명병 그런 식으로 해서 류끼리 모아놨잖아요.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기릭동동은 어떻게 했죠? 기릭동동은 오직 처방을 가지고서 처방을 중심으로 해서 처방의 군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변증을 한 거잖아요. 변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증에 의한 분류를 했잖아요. 약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또 해석 방법이 다른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릭동동의 유치방이라고 하는 그 방안이 처방 중심으로 해서 변증을 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획기적인 거예요. 그것 또한 각종 기류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각종 기류를 기릭동동은 현상에 맞춰서 잘 해놓은 거고 상한론에 가지고 있는 육경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임의적인 가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경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가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방에 의한 변증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은 거의 가설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한론 독법에서 육경론을 쓴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틈나면은 저 사람이 뭘 한다고 썼겠어.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맞지. 여러분 그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글만 보세요. 글만 보여야지 이 글이 누가 썼다. 직간 놈이 뭐 알아봐야 얼마나 옛날 사람 뭐 못하지. 그런 생각도 갖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제가 쓴 육경론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방식에 의한 각종 기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쓸 때 여러분 방식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것인가. 학문은 어떻게 보면은 분류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방식으로 내가 분류를 해가지고 새로운 학설을 해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분류학이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부맥은 본래 표에 속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다. 그러나 사한 초감지의 심한 작용은 위기를 구속해가지고서 맥이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침하면서 기를 겸하니 이런 경우는 마땅히 발열, 신통 등증의 등의 표증으로서 참고해서 살펴봐야 가히 우리가 변론할 수 있다.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풍이다. 예를 들어서 양을 상하게 하고 한이다. 이거는 음이니까 뭐 영상 이런 거를 여러분 그런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병증에 현재 나타난 증상이
가볍냐 심하냐 이거에 의해 가지고서 계지탕으로 쓸 것인지 마왕탕으로 쓸 것인지 구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 제가 상한론과 금계력을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경학전서에 혼빡 빠져가지고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매몰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저도 한 20몇 년 동안 상한론과 금계력은 뭐 최근에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내공이 깊지는 않지만 상한론을 깊이 그래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20몇 년, 거의 뭐 한 30년 이상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 쓴 글의 문제점을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 또 한번 보죠. 자, 혈어해서 동열자는 맥이 반드시 부대하고, 자, 맥, 부대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음어 수의한 경우도 맥이 반드시 부대하고, 내와 치성한 경우도 맥이 부대하고, 여기서 관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음이 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음이 성해서 양을 밀어내는 거. 이럴 때도 맥이 부하고, 부하니 이와 같은 자 모두 한 가지 사실로서 부로서 표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한 가지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파악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반드시 형기나 병기에 그 외증이 있는지 없는지 참고해야 된다. 만약에 본래의 병증이 표증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오인해 가지고서 표증으로 여기면은 사람을 죽이는 게 손바닥 뒤집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게 된다. 순식간에 사람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 마왕탕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못 이해하면은 마왕탕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마왕탕 쓴다고 왜 사람이 죽습니까?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항상 감모된 상태인데 항상 감모 중인데 감모 중에 가지고 맥이 부대한데 반대로 이 잠강화탕이라든가 육미주황탕을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제가 그 선생님한테 한의학을 가서 1년 동안 도제 교육으로 배우는데 저더러 이 선생 지금 감기 걸렸어. 그래. 그분은 항상 맥을 봐요. 제 맥을. 그리고 침으로 고쳐주셨어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이때 몸도 무겁고 머리도 아프고 막 열도 나고 이랬을 때 대청령탕을 써야 되는데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장가탕. 왜냐면 장가탕이나 육미주황탕이 멋있잖아요. 처방도 약도 그럴듯하고. 마왕탕을 어디 갖다 씁니까? 마왕탕하고 잠강화탕이나 육미주황탕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만큼 저도 상한론을 공부를 했어도 편견이 얼마나 그것이 심한지 말도 못했어요. 의외로 맥이 부대해가지고 몸이 무겁고 열이 나고 그러는데 대청룡탕이나 마왕탕을 써야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약 같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 너무 치중이 돼 있다. 이런 사고방식에. 소위 말해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음호화동이잖아요. 음호화동에 매몰돼 가지고서 열나고 막 몸도 무겁고 얼굴도 벌겋고 그러면은 마왕탕이라든가 대청룡탕을 꿈에도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외감의 그 사기에 손상된 맥대자는 반드시 병세가 진척이 돼가지고 사기가 날로 성한 것이나 반드시 대하면서 기를 경하면 이것은 병세가 심해진 것이다. 만약에 처음에는 소했다가 뒤에 커지고 점차 커지면서 조금 완만한 자는 음이 양으로서 전환되는 것이니 위기가 음전양으로서 위기가 점차 이른 것이니 장차 이것은 병이 해소되려는 조짐이다.
A는 B로서 여기다. 자, 그런데 이 양반이 뜬금없이 왜 위기라는 말을 썼죠? 위기인지 팩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게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니, 그 하고 많은 중에서 위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기인지. 맥이 점차 커지고 완만해지는 게 김장맥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은 위기가 점차 이런 거다. 아니, 폐기는 안 됩니까? 폐기는 안 돼요? 호흡기 계통으로 해서. 만약의 경우 위기 대신 여기다가 폐기를 집어넣으면은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잖아요, 또. 누군가 억지로 부려가지고 또 비기라 그러면 그건 또 틀린 겁니까? 이게 장경학이 사실에 근거를 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글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사고 방식에 20대 20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사고 방식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용어죠. 자, 24번째. 한사가 미한 상태에서 맥식긴하면서 무력자는 날려고 하는 조짐이 없다. 날려고 하는 조짐이 없으니 왜 그런가? 자, 여기서 무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하면 이것도 다 편견을 갖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면은 긴 맥은 사기고 역자는 원기다. 여러분, 사기하고 원기를 맥으로 어떻게 구별을 하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맥이 긴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맥이 긴하면은 힘이 있기 마련이에요. 힘이 있게. 그러면 여기서 역은 또 원기란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모순이죠. 이런 걸 표현하면 전후 저우한다 이래요. 앞과 뒤이 서로 부딪힌다 이런 소리예요. 그 말을 제가 잘 쓰잖아요. 긴장하면서 맥이 없으면 사기는 남음이 있고 원기는 부족한 것이니 원기가 부족하니 어떻게 사기를 구축할 수가 있겠는가? 몰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임하는 자는 반드시 원양이 점차로 충복하면. 아니, 원기를 쓰다가 또 여기서는 원양으로 나오네요. 원기라는 말이 또 이제 원양으로 나온 거예요. 이러면은 용어가 벌써, 용어의 혼란을 가져온다. 이거는 자기만이 사용하는 그 일종의 이게 바로 사설이에요. 자기만이 사용하는 언어. 원기는 뭐고 또 원양은 뭡니까? 맥이 점차로 힘이 있어서 처음에는 작다가 커지고 허했다가 실해져 점차 홍활해서 양계가 점차 이루어지면 표증이 장차 해소되려는 것이다. 날로 그 무력함, 맥이 무력함을 보이고 자주 긴삭함이 날로 심해지면 이것은 유명한 조짐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 참 원기하고 여기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기하고 원기를 맥으로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맥이 무력하다, 맥이 정말로 무력한 게 나쁜 것이냐,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맥이 오히려 유력한 경우, 힘이 있는 경우, 요즘에 말하면 이거는 순환기 장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리지도 않고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맥이 부드러우면서 그다지 힘이 없는 게 오히려 그것이 더 정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요. 병사의 맥과 원기의 맥을 구별했다는 거. 그냥 정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각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맥이 힘이 있으면 좋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병은 반드시 표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이오레 이런 것을 표증이나 뇌에서 바깥으로 미치는 것은 표증이 아니다. 경에 가로되 그 뇌를 따라서 외로 가는 것은 병이 뇌를 조절하고 외를 따라서 뇌로 들어가는 것은 외를 치료하며 뇌를 따라서 외로 나가되 바깥에서 더 병세가 심해진 경우는 반드시 먼저 뇌를 치료하고 나서 외를 치료한다. 외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뇌에서 더 병증이 심해진 경우는 먼저 그 외를 치료하고 나서 안을 조절한다. 이것은 내외 선우의 그 치료법으로서 불갑을 알아야 된다. 요거는 소위 말해서 소문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소문에서 나온 건데 이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에 이거를 저술한 사람, 그러니까 편집한 사람은 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치료법의 대의를 찾아냈을까요? 바로 중경설을 상한론을 가지고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오히려 소문의 일부의 글은 상한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딱 논리만 취했다. 네, 논리만 취했다. 그러니까 중경이 소문을 내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중경의 치법이 모두 내경의 근본을 한다는 지금까지 수많은 한의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위 소문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의 치료의 개념은 상한론의 그 괴병론을 통해 가지고 한토하로 발생한 괴병을 통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치료의 원리를 만들었다, 세웠다. 이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앞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자, 예전 사람들은 그 진나라, 한나라 이전에 그 고대 사람들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치를 논했다. 제가 그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치를 논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치예요. 근데 이 이치는 어떠한 사실의 근거를 했느냐? 바로 상한론의 한토화의 그 병행에서 나타나는 괴병, 괴병을 보고서 이와 같은 치료의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중경이 정말로 이와 같은 논리를 알고 있었다면은 한토화를 병행하는 치료법을, 남용하는 치료법을 사용할 리가 만무하죠. 왜 괴병을, 그 무수한 괴병을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고대의 문명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그 소위 그 종교의 경이라고 하는 것들 또 상당 부분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상한론이 우리 눈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온 것은 명나라 때 중기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영추와 소문이 세상에 나온 것은 당나라 때 왕빙에 의해서 비로소 세상에 나온 거지, 그 전의 책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과연 왕숙하라든가 저기 장준경 선생이 그 당시에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았던 그 황제내경과 같은 책이냐 그러면 전혀 다른 책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